안녕. 자, 이번에는 우리 연립 방정식 그리고 여러 가지 2차 방정식도 있고 공통근도 있고 부정 방정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진 않아요. 이 부분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 우리 2차 함수 끝으로 2차 함수부터 해서 이 뒤로 쭉 나가는 이쪽 부분이 중간고사 범위 말고 기말고사 범위인데 이 부분이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잘 따라오셔야 돼. 외워야 될 것도 많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꼭 잘 따라오실 수 있도록 하세요. 자, 해봅시다. 그럼 차근차근. 연립 1차 방정식이 나오는데요. 연립 1차 방정식은 사실 잘 나오진 않아. 우리가 여기에 정석엔 잘 쓰여 있지만 잘 나오진 않는 편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는 연립 1차 방정식 말고 2차 방정식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뒤에 공통근 부정 방정식도 우리가 또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요. 그럼 이제 연립 1차 방정식은 우리가 그냥 1차 방정식끼리의 계산들이라서 지금까지 아는 것만으로도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2차 방정식은 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1차 방정식은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고 2차 방정식은 좀 우리가 지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2차 방정식은요. 연립 2차 방정식은 핵심은 뭐냐면 얘를 푸는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푸느냐? 얘를 푸는 방법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한다. 얘를 2차식에 대입.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하셔서 풀면 돼요. 어우, 자, 이렇게 풀면 돼. 이게 메인이야, 메인. 이렇게 풀면 돼요. 만약에 1차식과 2차식이 있다. 1차식 하나랑 2차식이 있다. 그럼 바로 대입, 바로 대입. 이런 거 나오겠어? 안 나오겠지? 그러면 뭐가 나와? 2차식과 2차식이 나온다고. 2차식과 2차식.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차식과 2차식. 그러면 첫 번째, 뭘 해봐? 둘 중에 인수분해가 되는 게 있니? 이걸 보는 거야. 인수분해. 인수분해가 되는 게 있니? 인수분해가 된다면 얘가 뭐 x 빼기 y, 뭐 x 빼기 3y 뭐 이렇게 된다면 0 이렇게 인수분해가 하나가 된다면 그럼 이제 x는 y라는 식 하나랑 x는 3y라는 식 하나를 각각 대입해서 결국 또 1차식을 2차식에 대입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서 풀면 되니까 인수분해가 되면 오케이 땡큐. 두 번째 인수분해가 안 돼. 두 개씩 2차식 2차식이 있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안 되면 어떻게? 그러면 2차 항을 없애버려. 2차 항을 소거해버린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2차식이 x와 y에 관한 식인데 2차식이 한꺼번에 다 없어진다. 없어지면 뭐만 남아요? 둘이 빼면, 두 식을 더하거나 빼면 그러면 그 1차식만 남겠지. 그럼 2차 항소거하면 1차식이 나올 텐데 새로 나오는 그 1차식을 다시 또 대입, 2차식에 대입. 그죠? 그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메인 해법은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한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돼.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이것도 안 돼. 인수분해도 안 되는데 2차 항도 소거가 안 돼. 그러면 마지막 방법. 상수항을 소거한다. 상수항을 소거. 상수항을 소거하고 나면 그럼 1차식 나오나? 안 나와. 상수항 소거했는데 어떻게 1차식이 나와? 그러니까 상수항을 소거하고 나면 2차식 그대로 여전히 2차식과 2차식이 있을 텐데 상수항을 소거한 그 식은 반드시 그 상수항 소거한 그 식이 있을 거 아니야. 둘을 빼가지고 상수항 소거한 그 식이 나오면 그 식은 반드시 인수분해가 된다. 반드시 인수분해가 돼. 그러니까 다시 1번처럼 하는 거지. 상수항 소거하고 나서 남은 2차식이 있을 텐데 새로 나온 그 2차식은 인수분해가 반드시 되고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 다시 1번처럼 풀면 된다고. 그 인수분해한 식을 1차식 나오면 또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하는 거.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연립 2차 방정식은 이 과정만 아시면 못 풀 게 없어. 다 이렇게 풀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길어. 내용이 길어. 문제 풀이가 길어. 그러다 보니까 답도 막 여러 종류, 세 쌍, 네 쌍 이렇게 나오고, 네 쌍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애들이 풀기 힘들어해. 하지만 끝까지 꼼꼼하게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간 싸움이니까 좀 빨리, 모든 과정들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하시고,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이걸 뭐라고 하죠? 까먹었어. 이 진행 과정을, 이 전체 진행 과정을 이해하시면, 갔다가 바로바로
아, 1번으로 하면 되겠다. 2번으로 하면 되겠다. 3번으로 하면 메커니즘. 아, 메커니즘을 까먹었어.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면 1번을 할지 2번 할지 3번 할지 바로바로 집어넣어서 하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그렇게 하면 돼. 자, 그다음 이제 공통근 부정방정식 나오는데요. 공통근과 부정방정식도 우리가 공통근은 좀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부정방정식은 그나마 우리가 또 해야 될 얘기가 있긴 한데요. 공통근은 좀 얘기가 좀 많이 떨어졌어. 그래서 이 공통근 과정도 문제를 통해서 아까 1차 방정식도 마찬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하고 그다음 마지막 부정방정식 얘기하고 우리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부정방정식은 말 그대로 부정 아니다의 의미가 아니라 정해지지 않았다. 이건 뭐 부자는 아니다는 맞는데 부정 정해지지 않았다. 해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 방정식. 해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말은 무수히 많다는 소리.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을 풀으라는 소리. 그러면 무수히 많은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 못 풀잖아. 그치? 못 푸니까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추가적인 조건을 줘요.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문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문자의 수보다 식의 수가 더 적어. 이게 더 적은 거야. 구하고자 하는 문자가 더 많아. 그럴 때 이제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얘를 푸는 방법은 못 푸니까 무수히 많은데 어떻게 풀어? 그래서 정수 조건을 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실수 조건을 줄 때가 있다. 실수 조건. 그래서 정수 조건을 준다는 의미는 이제 그 구하고자 하는 XY가 정수라는 소리지. 구하고자 하는 XY가 정수면 우리가 이상한 인수분해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 이상한 인수분해. 나는 이상한 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해. 뭐냐면 정수 곱하기 정수꼴을 만드는데 우리가 원래 2차 방정식 그런 거 풀 때는 정수 곱하기 정수 어떤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 는 0 이렇게 할 때가 대부분이었다고. 방정식 풀 때는 당연히 는 0이라고 했지.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는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꼴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요. 정수 곱하기 정수 정수꼴을 만들어서. 여기서 막 뭐라고 얘기하기 좀 힘든데 그래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이제 이거 잘 이해하시고 2차 방정식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꼴이 뭔 소리냐 이렇게 나온다고요. 어떻게? xy 마이너스 2x 뭐라고 할까?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은 0 이런 식이 있어. 얘를 xy가 모두 양수래. 아니 모두 정수래. 정수라고 하면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꼴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x로 무조건 묶어요. 묶으면 y 마이너스 2가 생겨. 묶이겠지 뭐 생기는 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그냥 y 마이너스 2라는 인수 여기 y 마이너스 2는 없지만 그냥 무작정 만들어 버려. y 마이너스 1을. 그래서 이상한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1은 넘겼어요. 어차피 정수가 여기 있으면 되니까 이쪽에 있어도 되니까 1은 넘기고 여기 숫자를 여기랑 맞춰주기 위해서 숫자를 임의로 그냥 우리가 쓴 거야. 그럼 얼마를 더한 거야? 4를 이쪽에 더해놨어.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4를 이렇게 더하면 된다고. 여기 더한 4를 이쪽에도 더한다. 그러면 얘는 x-2 곱하기 y-2가 5 이렇게 드디어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꼴을 만들었어. 이렇게 푸는 게 부정방정식의 정수 조건. 그래서 여기다가 1, 5, 5, 1, 마일, 마오, 마오, 마일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만 우리가 문제를 푼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얘는 무수히 많은 근이 있을 텐데 우리가 정수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x, y의 근이 네 가지로만 나온다. 네 쌍으로만 나온다. 이렇게 푸는 게 정수 조건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실수 조건. 실수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항상 실수라는 얘기가 나오면 항상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실수의 엄청 중요한 특징이에요.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알겠죠? 자,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실수 조건이 나오면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이 0이다. 이런 꼴을 만들어주는 거야.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이 0이다. 이렇게 만들 수만 있다면
제곱제곱에서 0이 나오는데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둘 다 뭐일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어. 이게 0이고 이게 0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실수 조건, 부정방정식에서 실수 조건이라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 이렇게 풀면 딱 좋고, 이게 보이면 제일 좋아. 이게 안 보이는 경우에는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내림차순 정리하시고 판별식 D 하시면 돼. 실수니까. 정리하시고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면 어쨌든 풀리는 게 보여요. 이렇게 풀면 결국엔 풀 수 있어. 이렇게 푸는 게 우리 연립방정식인데, 아까 처음에 내가 얘기했지만 연립방정식 뭐 할 얘기가 되게 많아. 외워야 될 것도 많고 여러분들이 숙제해야 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잘 따라오셔야 돼.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문제. 자, 1번 보시면 XY에 관한 연립방정식 요놈을 풀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를 풀 때 그 정석을 좀 잘 읽어보시면 알지만, 얘를 이제 연립방정식, 실제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그 우리 1차식인 경우에는 연립방정식의 해가 그래프의 교점하고 같았어. 이 그래프들의 교점. 그러니까 우리가 두 그래프가 두 직선의 방정식이잖아요. 우리가 두 직선이 일치하거나 평행하거나 뭐 그런 경우로 문제를 풀어도 된다고. 근데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 과정이니까 또 까먹으셨던 분이 생길 수도 있잖아. 우리가 아니면 이 뒤에 이제 이 뒷단원의 이 직선의 방정식 그때 다시 한번 나올 텐데, 그러니까 그 과정은 지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얘를 연립해서 푼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다가 a를 곱해가지고 우리가 식을 이렇게 쓰면 되잖아. a 제곱 x 더하기 ay는 a. 맞죠? 그래서 R에서 위에 식을 뺀다. 이 식에서 이 식을 뺀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1의 X, 그 다음에 는 A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고. 그죠? 가능하죠? 이렇게 한 다음에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우리 1차 방정식에서 얘기했지만 막 나누면 안 된다고. 막 나누면 안 돼요. 그죠? 뭐라고 해야 돼? 첫 번째, A가 뭐가 아닐 때. 풀마일이 아닐 때. 풀마일이 아닐 때. 아니면 나눌 수 있다고요. 나눌 수 있어. 나누면 어떻게 돼요? x는 a 플러스 1분의 1. 왜? 얘가 이거니까. 얘는 지금 a 플러스 1과 a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나누면 a 마이너스 1도 약분이 될 것이고. 왜? 0이 아니니까. a 마이너스 1이 0이 아니니까 약분이 될 것이고 a 플러스 1분의 1이 된다고요. 이렇게 돼. 두 번째, 그러면 이번에는 a가 얼마일 때? 1일 때. 자, 1일 때는 어떻게 될까? 1이면 여기가 0x는 0 이렇게 나오니까 0x는 0이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 해가 무수히 많다. 그죠? 해무만. 해가 무수히 많다. 또는 뭐라고 해요? 해가 모든 실수다. 아니면 부정. 오, 부정. 여기서 부정이라고 하는 거야. 아까 우리 부정 방정식 얘기했잖아. 해가 무수히 많을 때 부정이라고 한다고요. 정해지지 않는다. 무수히 많다. 자, 3번. 3번은 뭐예요? a가 마이너스 1일 때. a가 마이너스 1이면요. 여기가 0x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와. 그럼 해가 없다가 되겠죠. 해가 없다. 자, 이렇게 하고 끝내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끝내면. 왜요? 아, 얘는 연립방정식인데 x가 해가 무수히 많고 해가 없다라고 하고 y는 어쩔 거냐고, y. 여기는 y도 해가 무수히 많고요. y가 해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얘는 y 구해야지. 그죠? 여기다 y를 구해야 돼. x가 a 플러스 1분의 1일 때, x가 a 플러스 1분의 1일 때 y는 뭔지 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y는 1 마이너스 a 플러스 1분의 a 이렇게 나오고, 정리하면 a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1에서 a를 빼니까 얘도 a 플러스 1분의 1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얘도 a 플러스 1분의 1을 써주셔야 우리가 완벽한 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다음 연립방정식 풀어라. 이런 문제들이 요즘에 안 나오는 추세. 이런 문제들이 안 나와요, 요즘에.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2차 함수 거기서도 사실 세점을 알 때, 원의 방정식에서 세점을 알 때, 뭐 이런 경우에는 이 저렇게 3차 세 개 문자가 되어 있는 1차 방정식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야. 뭐 하면 돼요? 한 놈만 팬다. 나는 한 놈만 팬다. 이런 얘기 있어요. 한 놈만 패면 돼. 어떻게? 한 놈만 없애면 돼요. 하나의 문자를 없애버려. 보시면 x랑 y는 지금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막 있는데 z는 딱 개수가 1 아닌 마이너스 1이니까 아 z를 없애야 되겠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두 식을 더해. 4x 플러스 3y는 18 이렇게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얘네 둘을 더하거나 얘네 둘을 더하면 되겠네요. 얘네 둘 더하면 어떻게 돼요? 2x 마이너스 y는 4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는 할 수 있잖아. 우리가 여기서 한 놈만 빼서 z만 다 없애버리고 얘네들을 구하면 된다. 그럼 여기다가 2배 하셔서 4x 마이너스 2y는 8 쭉 어떻게 해요? 빼버려. 여기서 이거 빼는 거예요. 빼버려. 5y는 10 y는 2 y가 2 그럼 2x는 6 x는 3 z도 구해야죠. 끝내면 안 돼. z 구해야지. z는요. 뭐 여기다 집어넣을까? 3과 2 더하면 5 z는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이제 전에 많이 보셨을 텐데 이 꼴은 어때요? 가위바위보 꼴이야. 또는 순환의 꼴. 순환해요. x 더하기 2y, 2y 더하기 3z, 3z 더하기 x 이렇게 되고 있다고.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다 더해버려. 쭉 다 더해요. 그러면 2배 x 더하기 2y 더하기 3z가 나올 거예요. 다 2개씩 있으니까 x 2개, y, 2y 2개, 3z 2개 이렇게. 이게 다 더한 것이 10. 그러니까 x 더하기 2y 더하기 3z가 5가 나오고 여기 2y 더하기 3z가 5라고 써 있으니까 x는 0이구나. x 0. x가 0이면 y는 1이구나. x가 0이면 z도 1이구나. 이렇게 푸시면 되죠. 어렵진 않죠?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알아두셔도 좋아. 굳이 뭐 요즘 안 나온다고 해서 나는 그럼 안 할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이 활용 문제는 진짜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활용, 여러분이 싫어하는 활용, 그죠? 특히나 활용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 뭐? 속도랑 농도, 그죠? 속도랑 농도. 근데 그 농도가 또 나왔네. 여기 농도가 나왔어요. 해봅시다. 자, 그릇 A, B에 서로 다른 농도의 소금물이 들어있대요. 자, A에서 60. 자, 여기에 A가 있는데요. 여기 60. 그리고 B에서 40. 자, 이건 그램이고요. 얘는 A퍼라고 하고 얘는 B퍼라고 합시다. 이렇게. 둘이 더했대. 둘이 더했더니요. 당연히 몇 퍼가 돼요? 7퍼 소금물이 몇 그램 있어요? 당연히는 몇 그램 때문에 당연히라고 한 거예요. 100g 있죠, 100g. 여기 소금량이 7g 있다는 거예요. 100g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농도라고 하는 거라서 여기 이제 7g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이번에는 여기를 40으로 하고 A%, 그다음 여기를 60으로 했더니 60으로 했더니 그때 어떻게 된대요? 얘는 9%가 된대요. 9%. 그죠? 9%. 9%의 소금물이 됐다. 100g. 이렇게 됐다고요. 그렇다면 둘을 똑같이 더하면 얼마가 되겠냐? 라는 소리예요. 그럼 아예 이걸 다 더해버리면 되지 않을까? 아예 이렇게 다 더해버리면?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하면 안 그래요? 우리가 같은 그램을 가지고 있는 100g을 7%, 100g을 9% 가지고 있으면 이걸 둘이 더해버리면 200g의 몇 %가 될까? 당연히 중앙이 되겠죠. 7%짜리랑 9%짜리를 똑같이 더하면 당연히 같은 양만큼 더하면 둘의 중간 8%가 나올 거라고요. 이해돼요? 사실 풀 필요가 없어. 이거는 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더한 거야. 얘네들 이렇게 더한 거랑 이 더한 거를 다 더한 거야. 그러면 여기 A%가 100g 있을 것이고 B%도 100g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100g, 100g. 둘이 더하면 200g짜리 8%가 나오겠죠. 사실 풀지 않아도 돼. 근데 이렇게 풀면 또 사기꾼이라고 뭐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다 풀어보면 식으로 나타내면 얘를 어떻게 써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한 것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그래서 뭐 식이 하나 나오고요. 여기도 또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하셔서
A랑 B를 구할 수가 있다고요. A랑 B를 구해.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 해야 돼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뭐 여기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라지 A 100분의 B 곱하기 라지 A 같은 양을 넣으니까 100분의 여기 구하는 거 뭐가 나오겠죠? 곱하기 2A A 더하기 A 했으니까 이거 구하는 거예요. 여기 X라고 해도 되나? X. 이 X 구하는 거거든요. A 없어지고 100 없어지면 A 더하기 B를 2로 나누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죠? 근데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냥 둘이 더해버리면 된다고. 문제 없죠? 그럼 8% 바로 나오니까. 자, 그 다음 4번. 4번 문제도 우리 참 옛날에 많이 풀었던 것 같아, 우리. 그죠? 1문제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물 채워넣는 문제 뭐 이런 거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했던 것 같아. 요즘엔 별로 안 했잖아, 우리. 그죠?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한 건데. 보시면 빈 물통에 3개의 수도꼭지 A, B, C를 넣어 물을 가득 채우려고 한다. 3개를 모두 틀어 물을 채우려면 1시간이 걸리고 그럼 물통 전체의 부피를 1이라고 잡는 거예요. 전체 부피를 1로. 잡아요. 그리고 A를 A, B, C 모두 A를 틀어서 1시간 동안 채워지는 물의 양을 스몰 a라고 하고 A를 틀어서 1시간 동안 채워진 물의 양 B는 스몰 b라고 하고 C는 스몰 c라고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채워지는 물의 양. 알겠죠? 전체가 채워지는 게 아니야. 1시간 동안 채워지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다 1시간 동안 채워지는 걸 다 했더니 1시간 만에 다 찼대. 그러니까 여기는 다 1이 되는 거예요. 이 전체 부피는 항상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전체 부피는 항상 1. 전체 부피가 1이니까 다 채워지면 1이 된다고. 그럼 여기는 A와 C를 틀어 물을 채우면 1시간 반이 걸린다. 그럼 A와 C를 1시간 동안 틀면 1이 안 되고 1시간 반 동안 틀어야 된다고. 1시간 반 동안. 그죠? 얘네들 1시간 반 동안 채우면 1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 B와 C를 채우면 2시간. 그러면 B와 C도 어쨌든 1이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걸린다? 2시간이 걸린다. 이 소리. 그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건 뭐예요? A와 B를 틀어 채울 때. 그럼 여기가 A 플러스 B를 해서 여기 1이 되려면 여기 얼마가 채워져야 되느냐? 이거 뭐라고 할까? X라고 할까? 이걸 구해야 된다고 지금. 이걸 구하라는 소리예요.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알겠지? 그렇게 세워놓고 이제 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A 플러스 C는 얘가 2분의 3이니까 A 플러스 C는 3분의 2가 되고 그럼 B는 뭐가 돼? B는 3분의 1이 되겠네. 그 다음 B 플러스 C는 뭐가 되니까? 2분의 1이 되니까 A는 2분의 1 되겠네. 그죠? 더한 게 1이니까. 그렇다면 얘네들이 더했을 때 얼마가 돼요? 6분의 5. 얘가 6분의 5니까 X는 뭐가 돼요? 5분의 6이 되겠네. 5분의 6시간. 그죠? 5분의 6시간. 이걸 뭐 바꿔야 되나 싶은데 5분의 6시간 하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연립 2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이 좀 너무 많았어.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 연립 2차 방정식 해봅시다. 자, 연립 2차 방정식 아까 내가 중요한 내용 다 썼던 거 그거 잘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여기는 1차식과 2차식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대입하라고. 대입하면 돼. y 대신에 x-1을 대입. 여기 대입하면 되겠네. 그죠? 대입할 때 막 대입하면 되는데 대입합시다. 자, x제곱 마이너스 2x에 x 마이너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얘도 넘겨요. 이렇게 풉시다. 그러면요.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2. 오, 얘가 없어지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네요. 그러면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3x는 0. 그래서 x 마이너스 3은 0 해서 x는 0 또는 3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죠. 문제 없죠? 그러면 그때 y 값도 찾아야 되니까 가능하면 연립방정식은 이렇게 쓰세요. x, y 해가지고 x가 0일 때 y를 찾아. x가 0이면 y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가 3이면 y는 1. 이렇게 쓰면 깔끔하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자, 이것도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대칭형. 얘도 대칭형이에요.
대칭형. 우리가 지난 시간에 3, 4차 방정식 할 때 그때 대칭형 얘기를 안 해줬네. 그때 대칭형 문제가 나올 텐데 그건 이제 그 유형 문제집에서 우리가 보도록 해요. 어쨌든 x와 y를 자리를 바꾸어도 식이 똑같을 때 우리가 대칭형이라고 해. 그럼 x 값이나 y 값이 하나로 나오면 만약 x가 3, y가 1 뭐 이렇게 나오면 x가 1, y가 3일 수도 있다는 소리지. 둘이 바꿔도 똑같으니까 대칭형. 그죠? 자, 이럴 때는요.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거냐면 자,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우리가 만약에 2차 방정식에 두근이 알파랑 베타였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최고차항 2차항의 개수가 1이고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였어. 그럼 우리가 이 식을 어떻게 썼냐면 x-알파, x-베타는 0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얘를 전개했더니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여기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여기다 쓰는데 합 앞에는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니까 우리가 여기처럼 합과 곱이 주어진 식이 있다면 새로운 문자 t라는 문자를 잡아서 t에 관한 방정식으로 쓰면 된다고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는 0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t의 값을 구하면 그 t의 값이 바로 x와 y 값이 된다. 그래서 여기 근해 공식을 통해서 t를 구하면 우리가 얘는 2 풀마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2니까 2가 나오죠. 그러면 x가 2 플러스 루트 2일 때 y가 2 마이너스 루트 2이고 x가 2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y가 2 플러스 루트 2가 된다고요. 이렇게. 이걸 이제 대칭형이라고 얘기해.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매번 쓸 때마다 이렇게 쓰기 귀찮은 거야. 그래서 아예 이렇게 써버려. 어떻게? x가 2 풀마 루트 2 이렇게 쓰고 이때 y는 2 마풀 루트 2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쓰고 끝이 아니라 여기다가 복부호 동수 이렇게 써요. 뭔 말이야? 복부호 동수는 부호가 복수에 있으면 같은 순서로 간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서 x가 2 플러스 루트이면 y도 2 마이너스 루트이고 x가 2 마이너스 루트이면 y도 2 플러스 루트이라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죠? 그 순서 같이 간다고. 위로 가면 얘도 위로 가고 아래로 가면 아래로 간다. 그게 아니면 이렇게 따로 쓰면 되고. 따로 쓰면 돼요. 이걸 대칭형 꼴이라고 얘기해요. 대칭형 나오면 뭐 한다? t에 관한 방정식으로 만든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다음 고고. 드디어 아까 얘기했던 2차식과 2차식 나왔어요. 메인 풀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방식을 따른다?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한다. 그게 핵심 포인트.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한다. 1차식을 2차식에 어떻게 대입할 건데? 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 인수분해한다. 1번 보면 인수분해가 돼요. 얘는 인수분해가 돼. 다시 한번 쓸까? 2x제곱 마이너스 3xy y제곱은 0. 자, 이렇게 0 나온 것 자체가 인수분해 된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0 나오면. 다른 거 봐봐. 다른 거. 다 0 아니잖아. 아니라고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딱 나오는 건 인수분해 되는구나. 2, 1, 1, 1. 쭉쭉 마마. 그래서 2x-y, x-y. 그러니까 첫 번째 y가 2x인 경우, 두 번째 y가 x인 경우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대입. 새로운 식에다가 대입하면 된다고. 이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1번, 2번, 3번.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돼. y 대신에 2x 집어넣으면 5x제곱 마이너스 4x제곱이 16이다. 그죠? x제곱이 16. x는 풀마 4. 그럼 y는 어떻게 돼요? 2배 하면 되니까 풀마 8.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하라고? 복부호 동순. 알겠죠? 자, y가 x랑 같을 때는 여기 5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16. 그러면 4x제곱이 16. 그러면 x제곱이 4. x는 풀마 2. 그럼 y도 풀마 2.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복부호 동순.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는 어렵지 않아. 그냥 막 풀면 돼. 대입만 하면 돼. 인수분해하고 대입하면 돼. 2번, 3번이 좀 어렵지. 자,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잘 안 보이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2x제곱, 2y제곱, 3x 더하기 y는 12. 여기는 x제곱, 조금 밑에다 쓸게.
x제곱 y제곱 x 마이너스 y는 6. 자, 어때? 뭐 하라고? 인수분해 될 놈이 없어. 0이 아니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 해라? 2차 항을 없애봐라. 2차 항을 없앨 수 있나? 하고 봤더니 2x제곱 2y제곱 x제곱 y제곱 2배 하면 되겠네. 일부러 내가 밑에다 쓴 거야. 얘 밑에 있는 거 2배. 2x제곱 2y제곱 2x 2y 12. 와우. 뺄 건데 뺐더니 x제곱 y제곱 없어지고 여기도 x 마이너스 3y는 0. 대박. 1차식 나왔는데 1차식도 아주 쉽게 나왔어요. x 대신에 3y를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그지? 이 x 대신 3y는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돼. 아무 데나 넣어도 되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간단한 데 넣어야지. 간단한 데. 그래서 이걸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9y제곱 더하기 y제곱 여기는 3y 마이너스 y 6도 넘어와. 마이너스 6은 0. 그래서 10y제곱 플러스 2y 마이너스 6은 0 되고 뭐 불편하니까 2로 나눠주면 5y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 그래서 5, 1은 5. 어디가 문제지? 어디가 문제지? 어디가 문제지? x 플러스 3y네. 플러스 3y. 아이고야. x 플러스 3y가 0이었어요. 마이너스 3y였어. 마이너스 3y. 다행이다. 그래도 여기 지금 알아서. 여기가 마이너스 3y예요.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4y. 인수분해가 안 될 리가 없으니까 4y. 여기는 마이너스 2y. 그래서 5, 1, 3, 1 해서 쫙쫙 5에서 3을 빼야 되니까 이쪽에 마이너스 플러스. 자, 그래서 여기 좀 지우고 할게요. 이어서 보시면 얘가 지금 5y 플러스 3 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니까 y 값이 마이너스 5분의 3일 때와 1일 때가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 보면 x 대신에 마이너스 3y니까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돼. 그럼 x는 5분의 9 마이너스 3 곱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좀 불편해 보이니까 아까처럼 순서상 x, y를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마이너스 3,1하고 마이너스 5분의 9,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써주는 게 깔끔하죠. 그죠? 오, 빡셌어. 근데 이게 제일 복잡한 게 아니야. 이제 3번 해봐야 돼. 3번. 3번이 더 복잡해. 자, 3번 봅시다. 삼 번이요. 얘도 한눈에 보기 어려우니까 지금 얘를 한 번에 이쪽 저기 있는 식만 여기다 써볼게요. 여기다 써보면 4x 제곱 마이너스 9xy 플러스 y제곱은 마이너스 14. 자, 둘을 봐봐. 둘을 보면 y제곱은 없앨 수 있지만 x제곱을 없앨 수 없어. 이게 문자가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이 창을 소거를 못한다는 거야. 그렇다고 인수분해 되냐?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상수항을 소거해야 돼.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식 2배 하세요. 2배해서 더하면 상수항 소거 되네. 2x제곱, 2xy, 2y제곱은 14. 그래서 둘을 더하는 거야. 더해. 더하면 0 되니까 여기가 6x제곱 마이너스 11xy 플러스 3y제곱이 0. 오케이. 0 나오면 뭐? 인수분해 되겠구나. 그래서 얘는 또 어떻게? 자, 2, 3은 6, 3, 1은 3, 쭉쭉 하면 되죠. 그래서 2x 마이너스 3y랑 3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나온다고요. 어우 불편해. 그래서 첫 번째 뭐 하셔야 돼? 여기다 못할 수도 있겠다. 여기다 해야겠다. 자, 첫 번째 y가 3분의 2x일 때, 두 번째 y가 3x일 때, 이 두 가지를 하셔야 돼.
어디가 간단해 보여? 여기가 간단해 보이네. 이쪽에다 넣읍시다. 자, y 대신 3분의 2x 집어넣을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x제곱 9분의 4 x제곱이 7이다. 그죠? 잘 안 보이나? 괜히 파란색으로 했네. 자, 이걸로 할게. 자, 그럼 여기는 9분의 9 빼기 3, 6 더하기 4 얼마예요? 7이네. 그러면 이제 9분의 7 x제곱이 7. 그러면 7, 7 약분되고 9가 1로 가니까 x제곱이 9이고요. 그럼 x는 풀마 3. 그럼 y는 풀마 3. 풀마 3이면 y는 풀마 2가 되겠네. 3분의 2 곱하니까. 요렇게. 이제 하나 했고 또 하나 해야지. y 대신 3x 집어넣어요.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9x제곱이 7이다. 10에서 3 빼니까 7x제곱이 7. 오, 얘는 그나마 간단하네. x제곱이 1, x는 풀마 1. 그럼 y도 풀마 3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네 쌍을 풀면 돼요. 그러니까 연립 2차 방정식은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인수분해가 되는지, 두 번째는 이차항 소거가 되는지, 세 번째 이제 상수항 소거, 마지막 최후의 수단. 그죠? 그렇게 풀면 돼요. 복잡하더라도 풀면 풀리는 거니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 방식만 잘 이해하셔서 풀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공통근 넘어갈 수가 없네. 아까 대칭형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또 있거든요. 대칭형 업그레이드 버전 하고 공통근으로 넘어갑시다. 자, 보시면 아까 합과 곱을 알 때 t에 관한 방정식 만든다고 했어. 근데 합과 곱을 알려준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합하고 곱을 살짝 알려줬네. 살짝 알려줬어. 그래서 얘를 어쩔 수 없이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가 10이구나. 그죠? 우리 곱셈공식 변형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얘가 3이니까 6 넘어가면 16. 그래서 x 플러스 y의 제곱이 16이니까 그러면 x 플러스 y는 풀마 4구나. 꼭 풀마 4라고 하셔야 돼. 풀마 4라고. 그래서 첫 번째 x 플러스 y가 4고 xy가 3일 때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 이렇게 여기다가 마이너스 달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 푸는 거야. 이렇게 풀면 여기는 1, 3, 이렇게 되니까 t 값이 1 또는 3이 나와요. t가 1 또는 3이라는 건 x가 1이면 y가 3이고 x가 3이면 y가 1이라고요. 바꿔도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죠?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다 또 해. 두 번째 뭐 해? 이제 마이너스 4일 때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4고 xy가 3일 때 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3은 0 하시고 1, 3 플러스. 그죠? 그래서 t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똑같이 x가 마이너스 1이면 y가 마이너스 3 x가 마이너스 3이면 y가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되죠? 충분히 되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여기서도 우리가 합과 곱을 알아서 문제를 푸는 것처럼 얘도 합과 곱을 알 수 있도록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근데 이식보다는 더 복잡하잖아. 여기는 더 복잡해. 그래서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해볼게. 우리가 x 플러스 y를 일단은 a라고 잡고 x, y를 b라고 잡는 거야. 어쨌든 우리는 이 x 플러스 y랑 x, y를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얘 위에 있는 식은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5라는 걸 알았고 두 번째 식을 봤더니 얘는 x 플러스 y의 제곱 에서 x, y를 빼면 나오겠어. 그죠?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a제곱 빼기 b가 7이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이 식하고 이 식을 연립해서 a와 b를 구하자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 b 자리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를 집어넣는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게 마이너스 b라서 그죠? 마이너스 b는 a 플러스 5잖아. 그래서 a 플러스 5 썼어. 자,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이고요. 그러면 1, 2 여기에 마이너스 a 값이 1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어우 길다. 그죠? 자, b는 아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라고 했잖아.
이렇게. 그럼 b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6. 여기는 뭐가 돼요? a가 마이너스 2면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고. 그죠? 그럼 이렇게 될 때랑 이렇게 될 때를 다시 하는 거야. 또 다시. 다시 시작. 자, 이거 가능하면 지우지 않고 하고 싶은데 이쪽을 지울게요, 그러면. 뭐 이쪽 지워도 되지 뭐. 거의 다 왔거든. 저거 아끼고 있었는데. 이따 문제 풀 때 기억하시라고. 자, 그러면 똑같아요. 합이 1이고 곱이 마이너스 6인 거. 1번. 그죠? 합이 1이고 곱이 마이너스 6인 거.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은 0. 2, 3은 6 마이너스. 그래서 t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3이 나올 텐데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면 y가 3. x가 3이면 y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쓰시면 되고 2번. 그대로 가요. 저기 합이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t. 곱이 마이너스 3. 1, 3, 여기 마이너스. 그래서 t 값이 t도 써. t 써. 1 또는 마이너스 3. 그래서 x가 1이면 y가 마이너스 3. x가 마이너스 3이면 y가 1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네 쌍 써야 돼. 식이 좀 굉장히 길죠. 풀이가 길지만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니까 쭉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문제. 자, 이 다음 문제는 우리가 P가 사각형의 내부에 들어가 있어. 직사각형의 내부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PC가 5, 그 다음에 PD는 3루트 5. 이럴 때 PA, PB의 길이를 구하라. PA랑 PB의 길이를 구하래. 이거밖에 안 가르쳐주고 구하래.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봐봐. 저기 식에 중3 때 이제 우리가 했던 건데 기억이 나야지 말이지. 피타고라스 할 때 하거든요. 이거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그어. 수선의 발을 내려. X축과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린다? 그냥 이거 뭐 X축, Y축이 아니죠. 가로, 세로에 이렇게 수직인 직선을 긋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내가 여기를 A, B, C, D라고 했을 때 이거 제곱.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이거고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을 더한 거라고. 근데 이 노랭이도 마찬가지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도요. 이거 제곱은 A제곱 더하기 D제곱이고 이거 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도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을 더한 거야.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를 X라고 할까? 여기를 X라고 여기를 Y라고 한다면 똑같은 식으로 쓸 수가 있다고요. 어떻게? X제곱 더하기 25가 이거 제곱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한 거. Y제곱 더하기 얼마? 9, 5, 45. 45 한 거랑 같다고 할 수가 있다고요. 피타고라스 잘 생각해봐.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 빨간색. A제곱, D제곱, C제곱, B제곱. 노란색. 제곱제곱의 합.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를 이제 이쪽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20 이렇게 나온다고. 이거는 부정방정 정수조건. 아직 배우지도 않았는데 여기 나와버렸네. 부정방정식 정수조건이에요. 얘는 그래도 여기 이제 숫자가 이렇게 딱 써 있으니까 인수분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한 것이 20이구나. 그러면 더한 거랑 뺀 것 중에 누가 더 크겠어? x랑 y가 자연수인데, 자연수가 아니라 양수인데, 자연수 맞네요. 자연수인데 누가 더 크겠어? 당연히 더한 게 더 크겠지.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1, 20, 2, 10, 4, 5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죠? 20의 약수들을 쭉 쓰면 되잖아. 쓰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똑똑한 여러분들은 보자마자 첫 번째, 세 번째는 안 되겠구나 아셔야 돼. 두 번째만 되겠구나. 왜냐면 우리가 x 플러스 y랑 x 마이너스 y 값이 얼마인지 지금 써 있잖아. 이렇게 딱 얼마라고. 이게 지금 1, 20 안 쓸 거야. 4, 5 안 쓸 거야. 2하고 10 이렇게 써 있다고요. 그죠? 그럼 얘네들을 더하면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더하면 2x가 12, x가 6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짝수니까 더해서 짝수가 됐고 2x를 나눌 거니까 이게 짝수니까 6으로 나왔지. 얘가 만약에 1, 21 했으면 21인데 나눠봤자 얘는 2분의 21.
안 된다고. 그러니까 더해서 짝수가 안 나오면 아닌 거예요. 아닌 거. 4, 5도 마찬가지지. 뭐 4, 5 하면 여기 9잖아. 9. 그럼 2분의 9일 텐데.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보자마자 짝수 또는 홀수 나온 거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x가 6. x가 6이면 y는 얼마예요? 8이겠네요. 8이에요? 아니죠. 4죠. 4. 6과 4.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x와 y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됐죠? 이제 드디어 공통근입니다. 공통근. 아까 공통근은 설명을 잘 안 했어요. 문제를 통해서 한다고. 그래서 공통근 얘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공통의 근이 뭐냐? 말 그대로 공통의 근은 그런 거야. 어떤 거? 하나의 2차 방정식이 x-1, x-3은 0. 이런 2차 방정식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의 2차 방정식은 x-1, x 플러스 1 이런 게 있다고 해봐. 그럼 얘 근이 x는 1 또는 3이고 얘는 근이 x는 1 또는 마이너스 1일 텐데 그럼 공통의 근은 1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런 게 공통근이라고요.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 여기서 끝내지 말고 그러면 얘네들이 공통근이라면 이 두 개씩을 더했을 때 두식 더하면 어떻게 돼요? x-1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x-3하고 x 플러스 1을 더하면 되겠네.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나와? x-1에다가 2x-2가 나와요. 이게 마이너스 2가, 난 의도가 이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x는 1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야. 두식을 더해도 두식을 더해도 공통근은 변하지 않아요. 살아있어. 두식을 빼봐. 빼면요. x 플러스 1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묶어주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3에서 x-3에서 x 플러스 1을 뺄 텐데 빼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4가 나와요. 마이너스 4. 그러니까 마이너스 4에 x-1, 0. 즉 여기도 아직은 뭐가 있어요? 공통근이 있어. 그러니까 공통근은 두식의 공통근은 두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도 그대로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공통근 살아있어요. 그 성질을 사용해서 푸는 게 공통근의 문제들이야. 알겠죠? 해봅시다. 자, 1번. 두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대. 공통근 갖는데 공통근 가지면요.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공통근을 알파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알파를 대입해야 돼. 왜냐면 x에 관한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공통근이 x 전부 다가 공통근은 아니니까 여기도 보면 1과 3 전부 다 공통근은 아니니까 알파라고 하나를 잡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쓰세요. 알파 제곱 m 플러스 1알파 마이너스 3m는 0 이렇게. 여기도 알파 대입해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3m는 0. 아까 얘기했듯이 뭐라고요? 더하거나 빼도 식은 성립한다. 공통근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소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두식을 더하는 게 좋겠어. 근데 왜 더해요? 미지수 m값을 없애버리려고. 한번 더 할게요. 더해보면 2알파 제곱 m알파 마이너스 m알파 없어지고 여기는 6알파는 0 이렇게 나오네요. 2알파로 묶었더니 알파 플러스 3이 되고요. 알파가 0이거나 마이너스 3이에요. 됐어요? 근데 두 2차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알파가 0이면 m이 0이 나오네요. 그러네요. 알파가 0이면 m이 0. x가 그게 아니니까. 자, 알파가 0이면 m이 0. 그리고 알파가 마이너스 3이면 얼마가 나오죠? 9 마이너스 3에 m 플러스 1 마이너스 3m은 0. 그럼 6m이 6. m은 1이 나오네요. 그래서 m값은 1. 이렇게. 그래서 공통근 가질 때 알파가 0이면 m은 0. 그 다음에 알파가 마이너스 3이면 m은 1. 이렇게 두 개 값을 다 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방정식 요놈의 오직 하나의 여기도 오직 하나의 공통건이라는 얘기는 없었으니까 그냥 풀었는데 두 번째 식은 오직 하나의 공통건을 갖는데요. 똑같이 이것처럼 똑같이 풀 거야. 똑같이 해봅시다. 해보면 또 공통근을 또 불편하더라도 하셔야 돼요. 쓰셔야 돼요. 공통근을 알파라 하면 알파 제곱 4m 알파 2m-1은 0. 두 번째 저기도 알파 제곱 플러스 m 알파 플러스 m 플러스 1은 0. 오직 하나의 공통을 갖는다. 여긴 둘이 더하든 빼든 m 없앨 수 있어? 없어요. 없어지지 않아. 없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얘네들을 어떻게 할까? m을 없앨 수 없다면 뺍시다. 알파 제곱이라도 없읍시다. 라는 소리. 얘를 뺐더니 3m 알파. 여기 뺐더니 마이너스 3m은 0 이렇게 나와. 오 예스. 그나마 다행이다. 그죠? 알파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와요. 그럼 m이 0이거나 또는 알파가 1인데 우리가 m이 0이라고 생각해봐. m이 0이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1. 여기도 m이 0이면 x제곱 플러스 1. 둘이 식이 똑같아져. 똑같아지면 공통근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겠지. 그죠? 그러니까 m이 0은 아니구나. 알파가 1이겠네. 알파가 1이에요. 알파가 1이면 1 대입하면 되지. 아래식에다 대입해요. 1 대입하면 1 플러스 m 플러스 m 플러스 1이 0. 2m이 마이너스 2니까 m은 마이너스 1이다. 요렇게 알파가 1일 때 그때 m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공통근은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두 개 다 공통근 알파라고 한 다음에 두 식을 더하거나 빼도 공통근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게 핵심이에요. 알겠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부정방정식. 아직까지 지워지지 않은 채 있었던 부정방정식 얘기하면 두 가지거든요. 정수조건, 10번은 정수조건, 그 다음에 11번은 실수조건. 이 두 가지만 풀면 되겠네. 해봅시다. 합시다. 자, 여기 보시면 자연수 xy라고 써 있어. 자연수 xy는 자연수는 정수잖아. 그죠? 정수 조건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수 조건은 어떻게 푼다? 이상한 인수분해. 이상한 인수분해. 그죠? 아까 했던 식이랑 거의 비슷하네. 아닌가? 안 비슷한가? 자, 보세요. 자, 그럼 x로 묶어. 일단 x로 묶으면 y-2가 있어. 마이너스 4가 있지만 필요 없어. 그냥 여기다 무조건 y-1을 쓰라고요. 왜? 여기 공통인수를 만들기 위해서. 공통을 만들기 위해서. 어차피 뒤에는 뭐가 있으면 되니까. 정수가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요. 이 마이너스 2는 넘어왔을 것이고 4, 2, 8. 8을 양변에 더했네 라고 생각하고 8을 더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됐어? x-4랑 y-2랑 해서 6. 그죠? 다 됐어. 여기다가 곱해서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꼴을 만들었으니까 여기다가 1, 6은 6, 2, 3은 6, 3, 2, 6, 6, 1은 6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요. 음수는요 안 해요. 자연수니까 자연수. 자연수니까. 그쵸? 그죠? 물론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막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x, y가 아니라 지금 x 마이너스 4랑 y 마이너스 2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안 나와요. 그렇게 해봤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각각 다 4를 더하고 여기다 다 2를 더하면 우리가 원하는 x, y 값이 나오겠지? 그치? 4 더하면 5. 다 그냥 4 더하고 2 더하고 8. 4 더하면 6. 2 더하면 5. 4 더하면 7. 2 더하면 4. 4 더하면 10. 2 더하면 3. 이렇게 된다고. 그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거에 비해서 2번을 보면 뭐야 이거는? 숫자도 뭐 인수분해 될 놈이 아니잖아요. 될 놈이 아니에요. 될 놈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다 무작정 숫자를 집어넣으면 너무 많잖아. 너무 많으니까 큰 수로 나눠. 3하고 5 중에서 큰 수로 양변을 나눠버려. 나눠진다면 나눠져. 다 나눠지게 나와. 그래서 5로 나눠버려. 그러면 5분의 3x 더하기 y가 뭐가 나와요? 5, 1은 5, 5, 8에 40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 놓고 x에다가 숫자를 1부터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게 자연수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x에다가 5, 10, 15, 20 이렇게 5의 배수를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계속 갈까? 안 가겠지. 얼마 안 가겠지. 자연수니까. 해봅시다. 그럼 x가 5라면 여기는 3이니까 3이 넘으면 15. 그래서 여기는 15. 그죠? x가 10이라면 얘가 6이니까 12. x가 15라면 3, 3, 9 넘어가니까 9. 20이면 4, 3, 10이 넘어가니까 6. 25면 5, 3, 15 넘어가니까 3. 하나 더 해봐야 되는데 내가 너무 딱 떨어지게 했네. 30 집어넣으면 6, 3, 18이니까 y가 0. 얘는 안 된다고요. 왜 안 돼? 자연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해는 이렇게 5쌍을 쓰면 되겠죠. 그쵸?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마지막이에요. 자, 실수 조건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까? 실수 조건. 실수 조건 풀어봅시다. 자, 다음 식을 만족하는 실수 xy의 값을 구해라. 실수 xy 이렇게 써있죠. 실수 xy. 그럼 실수 조건이야. 문자는 2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실수 조건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정수 곱하기 정수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수니까. 그러면 안 돼. 우리가 2, 3, 5, 6, 2, 3은 6, 1, 6은 6 이렇게 했지만 실수면은 뭐 분수도 될 것이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무리수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정수일 때만 곱하기 꼴 하는 거야. 얘는 전개하세요. 전개를 하시면 x제곱 y제곱 4x제곱 y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8xy 는 0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얘를 보고 눈치를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을 만들 수 있느냐의 소리인데 처음 보면 굉장히 어려워. 이게 잘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많이 연습해 보시고 안 되면 뭐 해야 돼? 이거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서 판별식 D 하셔야 돼. 근데 얘를 보면 x제곱 y제곱 있으면 당연히 xy에 관한 식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x제곱 y제곱 몇 xy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4x제곱 y제곱 이렇게 있다면 좀 여기다 쓸까? y제곱 이렇게 있다면 여기는 당연히 4xy가 있어야 완전 제곱식이 되지 않겠냐 이 소리야. 그죠? 그렇잖아. 4x제곱 y제곱 4xy가 있어야지. 근데 여기는 4x제곱 y제곱 8xy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4xy하고 여기도 마이너스 4xy를 쓰면 플러스 4. 뭔가 퍼즐 딱 맞춰지는 그런 느낌이 나 혼자 만드나? 이렇게 딱딱 퍼즐이 맞춰진다면 이 식은 어떻게 돼요? xy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얘는 2x 마이너스 y의 전체 제곱은 0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럼 얘가 바로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이 0이니까 xy가 2이고 y는 2x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럼 여기는 2x의 제곱이 2고 그럼 x제곱이 1이니까 x는 풀마 1 그럼 y는 풀마 2 이렇게 풀어나간다는 소리예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죠? 혹시 모르니까 나는 이렇게 못하겠다. 난 이거 어떻게 찾냐?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풀 수밖에 없어요? 판별식.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셔서 판별식 쓰셔야 돼. 한번 해볼게요. 되나 안 되나? 자,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다고 하면 y제곱 플러스 4가 되고요. x제곱 8 yx라고 쓸게요. x에 관한 내림차순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y제곱 플러스 4는 0. 자, 어차피 실수니까 판별식 d를 할 거예요. 4분의 d. 그러면은 8y 절반의 제곱 4y의 제곱이니까 16y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4랑 y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네. 이렇게 됐어요. 그쵸?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얘는 합차 공식이 또 되네. 그럼 얘는 4y의 제곱이었고 얘는 y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니까 그죠? 그럼 얘는 4y에서 이걸 계산하면 4y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랑 4y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된다고.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냥 전개할 걸 그랬나 봐. 전개하면 더 편한데. 괜히 어렵게 갔어. 그래도 보이죠?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 얘는 y 플러스 2의 제곱이구나. 그죠? 자, 얘는요. 얘를 보면 마이너스 묶어주면 얘가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라는 게 보여. 그죠? 그럼 얘도 뭐? y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얘도 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근데 마이너스가 달려있네. 마이너스 곱해버려. 그럼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y제곱 마이너스 4의 전체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은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0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럼 얘가 0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y가 풀마 2일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가 되고, 그럼 y가 풀마 2니까 y제곱이 4니까 이걸 4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y가 2일 때는 여기다 그냥 해봅시다. 여기 괜히 합차공식 했어. 얘 그냥 전기해서 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y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바로 나와. 괜히 합차공식 했어. 이렇게 바로 나와요. 근데 어쨌든 여기다가 이제 y제곱 대신에 4를 집어넣을 거야. 근데 이게 y가 있으니까 y에 2 집어넣으면 8x 제곱 16x 8 이렇게 돼서 8 나눠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돼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 x는 1 이렇게 나와요. 언제? y가 2일 때. 여기 보면 y가 2일 때 x는 1. 또 y가 마이너스 2일 때도 또 집어넣으면 얘가 x 플러스 1의 제곱은 0 이렇게 돼서 x가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한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렇게 판별식 D를 통해서도 할 수 있어. 근데 좀 복잡할 뿐이지. 근데 나도 안 보일 때는 판별식 D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판별식 D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